시작하겠습니다. 자, 87회 미래전자 문제입니다. 미래전자 확인하셨죠? 일반전표 1월 20날부터 입력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0날짜예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대한에 900만원을 15개월 후 회수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장기대여금이에요. 차변에 그죠? 차변에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대안입니다. 대안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금액은 900만원이에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이 900만원이 가면 되겠죠. 2월 17일, 1월 15일에 자기 주식을 그죠? 400주를 135만원에 취득하였다. 1월 15일 날짜 가보실래요, 여러분? 1월 15일 날짜. 그럼 자기 주식 여기 135만원이 차변에 있죠, 그쵸? 네. 요거 파는 거죠. 이 중에서, 자, 2월 17일 날 300주를 5,700원에 팔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자기 주식의 액면가액은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주식의 액면가액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주식의 액면가액은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확인하셨죠? 1월 15일에 자기 주식이 135만원이 있었어요. 13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얘가 몇 주의 금액이었었냐면 400주의 금액이었었어요. 400주. 그죠? 이 중에서 팔았습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을 팔았어요. 몇 주를 팔았느냐면 300주를 팔았으니까는 곱하기 400주 분의 300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금액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계산을 하면 135만원. 자, 135만원 곱하기 300주 나누기 400주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101만 2,500원이 나와요. 101만 2,500원. 얘가 101만 2,500원이 되는 겁니다. 101만 2,500원. 자,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습니까? 300주를 곱하기 5,700원에 팔았어요. 5,700원에 팔았으니까 171만원 받았어요. 171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은 돈은 171만원이에요. 나머지가 뭐가 될까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죠.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입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 171만원. 171만원. 대변에는 자기 주식이죠. 대변에 자기 주식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1만 2,500원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럼 69만 7,500원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3번 영업부 직원들이 출장 업무 중 가나분식에서 카드로 먹고 결제를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영업부 직원들이니까 800번대입니다. 2월 25일에 차변에 800번대 복리후생비예요. 만원어치 먹었습니다. 대변에는 미지급금 카드 결제했잖아요. 자, 법인 우리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금액은 만원입니다. 자, 3월 21일 날짜입니다. 3월 21일 날짜고요.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기여형이네요. 여러분 확정기여형은 뭘로 다 분개를 하죠? 퇴직급여로 분개를 합니다. 퇴직급여 500번대. 500번대 퇴직급여가 얼마죠? 제주가 500만원입니다. 또 차변에 800번대 퇴직급여입니다. 800번대 퇴직급여 금액은 500만원이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은 1000만원이 갑니다. 당사는 액면가액 1주당 만원의 보통주 1000주를 12,000원에 발행하고 전에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다. 일단은 여러분들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다까지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본금이 되는 거죠.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까지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대변에 자본금이 가면 돼요.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 액면금액이죠. 액면가액이 1주당 만원인데 1000주를 발행을 했으니까는 자본금은 얼마가 되느냐면 100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
12,000원에 발행을 하고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은 그러면 1,200만 원이 들어와요. 여기까지만 먼저 따져주시면 만원짜리를 12,0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겠네요. 200만 원. 자, 근데 뒤에 주식 발행에 관련된 수수료가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죠. 대변에 현금이 50만 원이고요. 대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에는 주식을 발행할 때 드는 수수료는 원래 뭘로 다 분개를 해줘야 되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런데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작은 걸 없애주고 큰 곳에서 그 금액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하나의 전표를 입력해라. 이렇게 하나의 전표를 입력을 해줘라 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차변에 보통예금 1,200, 대변에 자본금 항세 액면금액으로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어 있는데 주식 발행비가 50만 원이 현금 지급된 게 있어요. 이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현금이에요.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작은 걸 없애주고 큰 곳에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표 입력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날짜예요. 11월 10날짜 차변에 103번에 보통예금 1200 대변에는 자본금이죠. 대변에는 자본금 액면금액으로 1,000만 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랬어요. 금액은 150.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현금이 50만 원이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 분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날짜예요. 메인 매출 전표 4월 11일. 자,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관리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비품으로 처리할 거 57번의 카드과세죠. 57번의 카드과세입니다. 컴퓨터.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갈라지죠. 어디에서? 컴마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컴마트. 무슨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카드죠. 엔터 치면 신용카드사로 넘어갑니다. F2번 눌러서 하나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분개는 당연히 4번의 카드죠. 분개는 당연히 4번의 카드입니다. 그러면 밑에 분개가 자동으로 뜨죠.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미지입금에는 카드사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고요. 2번 국내 체류 중인 앤드류 현재 국내 호텔에 200일째 거주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대가는 뭐죠? 부가세 포함해서 공급대가라고 하는 거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니까 22번의 현금과세입니다. 22일 유형은 22번의 현금과세 제품이에요. 공급가액은 222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20만 원, 2만 원 이렇게 갈라집니다. 20만 원, 2만 원 갈라지고요. 거래처는 앤드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개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1번의 현금이죠. 그러면 입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됐습니다. 3번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영일의 5월 9일 날짜입니다. 5월 9일 날짜 같은 날짜로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납품하고 영세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아직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12번의 영세네요.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란에 여기 수량 단가 나와 있으면 같이 보고 똑같이 입력해 줄게요. 20 단가는 150만 원. 3천만 원 자동으로 뜨죠. 자, 거래처는 어딥니까? 영일에 팔았습니다. 거래처는 영일에 팔았고요. 전자 맞아요. 1번. 0419번은 F2번 눌러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대금결제 아직 못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쵸? 2번의 외상매출금이죠.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3천만 원, 차변의 외상매출금 3천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4번.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제품은 6월달에 인도하기로 했고, 그럼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이 이거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이에요. 5월 16일 날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과세고요. 선수금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이니까 500만 원이죠. 거래처는 선우입니다. 거래처는 선우.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분계는 3번의 혼합이에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선수금.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103번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7월 3일 날짜입니다. 7월 3일 날짜. 마케팅 부서 업무용 차량 승용차네요.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54번의 불공이죠. 승용차. 공급가액은 3,500. 그럼 부가세는 350만 원 나오죠. 그죠? K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 맞아요. F2번 눌러서 불공제 사유는 승용차 구입이에요. 분계는 당연히 3번의 혼합입니다.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고요. 취득세 포함해서, 취득세도 차량 운반구에 들어가는 거죠. 224만 원을 더 포함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느냐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4,074만 원이 됩니다. 4,074만 원. 그리고 대변에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 4,074만 원.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해라. 지금 저처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가세 문제예요. 다음은 수출 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 정보이다.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위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전표 입력을 먼저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가보죠, 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선적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선적일을 찾아보세요. 12월 15일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선적일이 12월 15일. 12월 15일 16번의 수출이고요. 품목은 제품이에요. 공급가액은 얼마냐면 결제금액이 지금 45,000달러 나와 있습니다. 결제금액이 45,000달러 나와 있고요.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1210원이죠. 여기 12월 15일 날짜 1210원이에요. 그러면은 결제금액 45,000달러 곱하기 선적일의 환율 1210원입니다. 1210원. 그랬더니 얼마가 계산이 됐냐면 5,445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5,445만 원. 거래처는 어디일까요? 거래처는 거래처는 가사입니다. 가사. 네. 나오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직수출. 079번은 F2번 눌러서 직수출. 수출 신고번호도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수출 신고번호 나와 있으니까 010-05-23-000-102번입니다. 분계는 결제 조건은 후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적재일로부터 35일 이후 못 받았다는 얘기죠. 2번의 외상거래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은 분계되죠. 엔터 치시면 되고요. 빠져나와서 부가가치세 중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시면 돼요.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셔서 2기 확정이죠. 지금이 12월이니까 10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전표 불러오기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그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통화코드는 미국 치시면 되고요. 미국. 환율은 아까 선적일의 환율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210원. 외화 금액은 45,000달러. 네,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2번. 다음 자료는 2기 확정 부가가세 신고기간에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임대 공급가인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이자율은 2.1%로 가정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인 명세서 들어가시고 2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 이자율 먼저 이게 여기 바뀐 게 나오죠, 그쵸? 예, 2.1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러 가서는 고치면 안 돼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고향상사입니다. F2번 고향상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층 102호에 1층 102호. 네. 사업자 등록번호. 면적은 88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임대기간은 2018 11월 0일부터 2020 10월 31일. 보증금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월세가 100만원. 관리비는 10만원. 네. 갱신일 자동으로 다 뜨죠? 자동으로 다 떴어요. 만료일만 2022년 10월 31일.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2,000만원입니다. 150만원이고요. 관리비는 15만원입니다. 됐죠, 여러분? 네. 이렇게 입력을 하나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대형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B번 대형. 2층 201호입니다. 201호. 88제곱미터 역시 사무실.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 1,500만원에 200만원. 15만원입니다. 문제가 입력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죠? 예, 임대공고가 임명세서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작성만 해주는 문제예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와주시면 돼요. 자, 결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수동결산 먼저 항상 하셔야 되니까. 다음 자를 이용해서 12월 31일 대급금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개를 해라. 이기 예정 신고와 관련된 대급금 예수금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납부세금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고요. 환급세금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개 어떻게 주시면 될까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어요? 200만원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정 때 분개가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X,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X. 환급세액이 그쵸 2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미수금이 20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됐었던 겁니다. 지금 그러면 확정때잖아요. 지금은 확정때예요. 분개 똑같이 일단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천만원 2천만원이에요. 여기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예요?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그리고 요 예정때 거 무조건 반대편으로 보내서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미수금이 20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차변도 2천만원, 대변도 2천만원 똑같죠, 그쵸? 그러면 납부세액도 없고요. 납부도 없고 환급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납부도 없고 환급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미수금이 대변에 가서 정리가 돼서 그래도 만약에 여기가 부족했으면 미지급세금, 여기가 부족했으면 미수금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딱 맞잖아요. 2천 딱 맞으니까는 납부할 것도 없고 환급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천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1,800. 대변에 미수금이 200만원입니다. 미수금이 200만원. 장기대금 계정 과목 중에는 외화로 빌려준 게 1,000만원이 있어요. 근데 1,200원이니까 $10,000 곱하기 1,200원 하면 1,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여금이 늘어났죠, 그쵸? 대여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겁니다. 외화 환산이익. 그래서 차변에 장기 대여금, 거래처는 렛스타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외화 환산 이익이 200만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000 곱하기 1,200원 하면 1,200만원이니까 1,000만원짜리가 1,200으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매도 가능 증권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취득했을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했을 때 분개를 한번 해보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500.
매도 가능 증권 2,500, 대변에는 뭐 현금 2,500 이렇게 분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12월 31일 작년에 12월 30일 공정가액이 5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이렇게. 이게 이제 과거의 분개죠. 그럼 이제 오늘 분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2,450만 원짜리가 2,600으로 150만 원만큼 늘어났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150만 원, 대변에는 얘를 먼저 없애줘야 돼요. 그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50만 원 없애주시고 나머지가 뭐가 되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입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에요. 투자자산이니까 178번이라고 그랬습니다. 15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평가 이익이 100만 원. 자, 4번. 법인세는 자동결산이죠. 법인세는 자동결산. 5번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문제예요. 그러면 수동결산 빠져나오시고 자동결산 들어가겠습니다. 1월부터 12월이에요. 자, 맨 밑으로 내려가면 법인세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 여기. 자, 선납세금이 이거 두 개 더해볼게요, 여러분들. 95만 6천 원 플러스 3456000 4412 맞죠? 여기 4412 맞죠? 그러니까 선납세금란에 44120000 입력해 주시고요. 추가 계상액란에 자, 법인세가 토탈 850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44120000 빼주시면은 네, 408만 8천원 나옵니다. 추가 계상액란에 408만 8천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408만 8천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 입력했으면 전표 추가 ye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여금 처분가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그냥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그래도 결산 순서 지켜야 되겠죠. 자, 수동결산 했죠. 자동결산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셔서 제조원가 명세서 12월달 들어갔다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12월달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돼요. 그래야지 여기 당기순이익이 8억 2천만 원 나와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8억 2천만 원이 네 여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안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8억 2천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처분 예정일은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어요? 2021년 3월 15일 날짜입니다. 3월 15일 날짜. 전기는 2020년 2월 28일이고요. 보통주 현금 배당 여기 있어요. 그쵸? 현금 배당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배당금이라는 글자에 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현금 배당 있죠? 2천만 원. 보통주 주식 배당 여기 있어요. 미거부 주식 배당금에 가서 2천만 원. 이익준비금의 현금 배당액이 10%라고 그랬죠? 여기입니다. 200만 원. 2천만 원의 10%면 200만 원이죠. 사업확정 적립금 여기 있습니다. 사업확정 적립금에 가서 500만 원. 맨 밑에 있잖아요. 여기 맨 밑에 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입력할 건 없습니다. 더 이상 입력할 건 없어요. 이게 됐죠, 여러분? 그러면 4,700만 원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전표 추가. 네,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 자동결산 했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와서 해도 돼요. 제가 보여드린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요거 순서는 원래 작업은 요 순서대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문제예요. 사원 코드 150번인 사원 김채고 사무직이고요. 사무직인지 한번 봐야죠, 뭐 그러면.
김채구 사원이 일단 사무직인지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생산직 여부가 불허다 되어 있으면 사무직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급여 자료는 아래와 같다. 자, 3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괜히 나왔네. 사원 등록에서 사원 등록 김채구 퇴사년 월일 있죠? 퇴사년 월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퇴사년 월일을 2020년 3월 31일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퇴사년 월일을 반드시 입력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사년 월일 3월 30일을 반드시 저걸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여 자료 입력하고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라.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3월 31일 나와 있고요. 자,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급여 자료 입력해서 그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다. 식대도 비과세다. 고치권은 없어요. 그래도 수당공제 찍어서 기본급 있죠? 상여금 있죠? 직책수당 없어요? 부. 월차수당도 없어요? 부. 식대 있어요? 자가운전보조금도 있고요. 야간근로수당도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학자금 상환은 없겠죠? 네, 부르다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지급일이 3월 31일입니다. 3월달 31일 여기 퇴사자라고 떠야 돼요. 이렇게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거 안 떠요. 네, 기본급부터 천천히 입력 한번 해볼게요. 350만원 상여금이 120만원 식대가 12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18만원이고요. 야간근로수당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제내역에서 국민연금이 15만 7,500원 건강보험이 11만 3,050원이고요. 장기요양보험이 9,620원 고용보험이 32,630원 엔터 치면은 이렇게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떠요. 그러면 그냥 급여 반영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급여 반영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 프로그램을 2020년 버전으로 작업을 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입력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자동으로 떠야 되거든요. 해답처럼 중도정산 소득세 마이너스가 떠야 되는데 안 뜨죠. 그냥 어쨌든 뜬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2019년도 시험지였었어요. 2020년 버전으로 데이터별을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1월달, 2월달 소득세 입력을 안 했어요. 때문에 여기 환급세가 안 뜨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해답을 참고로 해서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빠져나오셔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로 가시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기속기간 3월이고요. 지급도 3월에 했습니다. 지급도 3월에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소득세도 역시 마찬가지 자동으로 환급세액이 반영이 될 건데 안 뜨고 있어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해답을 좀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해답에는 902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1, 2, 3월달 급여예요. 1월부터 3월달. 요거는 3월달 거고요. 요거 A01은 해당 3월달 것만 들어가는 거고요. A02의 중도퇴사분은 1월부터 3월달 급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1월, 2월 급여 자료 입력을 빠뜨렸습니다. 빠뜨렸기 때문에 이게 안 떴어요. 자, 어쨌든 반영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최수지 사원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탭에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시된 부양가족 외에 가족은 없으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고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서 최수지 사원입니다. 최수지 사원 하나하나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본인입니다. 자,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가 72만원 나와 있죠. 본인의
보장성보험료 72만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용 목적은 안 돼요. 의료비.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50만원 되죠. 약품 구입비 45만원 됩니다.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되느냐면 95만원만 되는 거죠. 95만원. 의료비에 가서 본인 95만원입니다. 본인 95만원. 자, 기부금은 정당의 후원금이 30만원 나와 있어요. 정당의 후원금이 30만원,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이 36만원 나와 있어요. 기부금에 가서 10만원 끈은 여기, 10만원은 여기고요. 나머지 20만원은 아래다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치자금 10만원까지, 10만원 추가분은 여기.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이죠.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 난에 36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다음에 신용카드. 자, 대중교통 이용분이 15만원, 기타 공제 가능한 게, 뭐 의료비랑, 다 중복해서 되는 겁니다. 자녀의 건강진단비까지 90만원. 요게, 그죠? 의료비에, 아까, 그죠? 요게는 없었죠? 자녀의 건강, 검진비, 대여, 의료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에 가서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가서 9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만원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 가신 다음에 대중교통이 15만원 있어요. 그죠? 대중교통이 15만원. 대중교통난에 15만원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00만원 의료비랑 중복공제 되는 겁니다. 1,500만원 기타 1,500만원 들어가시면 되겠죠? 1,500만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25만원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25만원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신용카드 됐고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로만 되는 겁니다. 자녀 의료비 90만원, 교육비 어린이집 30만원. 교육비에 가서 어린이집 3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의료비는 아까 입력했잖아요. 여기 의료비는 아까 90만원 입력했으니까 추가로 입력할 건 없습니다. 다 입력했나요? 네, 다 입력 끝났습니다. 다 끝나면 작업 완료 버튼 눌러서 마무리를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